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좀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일목균형표랑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뭐 달러 인덱스, 달러 원, 뭐 WTI, 금 선물, 뭐 국고채 10년, 뭐 미국채 10년 금리들 좀 추입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G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는 했지만 일단 뭐 간단하게 뭐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전에 이제 매수 추천 올렸었던 뭐 제일제당이나 뭐 LG전자나 뭐 효성화학이나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추가가 돼서 한국금융지주는 조금 제외하도록 하고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좀 보여드리고, 이제 요일마다 좀 종목을 다르게 하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화요일하고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요일마다 종목들, 특히 이제 국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잠시만요. 이거 다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이랑 이제 페드 모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유동성 데이터가 좀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어서 유동성 지표들 좀 업데이트 되는 것, 또 오늘은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감 시황에 앞서서 제가 이번 주 수목금은 조금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이제 방송은 조금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랑,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앞으로 좀 발표될 그런 지표들 뭐 관련, 아니면 이제 ECB 회의 같은 거 좀 관련해서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오늘 마감 시장부터 시작하면 오늘 코스피 한 0.4%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조금 다 반등을 한 모양새고요. 코스닥은 이제 한 0.2%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랑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뭐 오늘 증시 움직임이 거의 뭐 프로그램 순매도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고요. 뭐 프로그램 순매도의 주체는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 코스피 200 선물부터 먼저 보시면 요즘 뭐 증시 움직임 뭐 계속해서 외국인 선물하고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은 한 마이너스 한 1,100억 정도 됐었습니다. 방향성은 비슷했으나 일단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뭐 결국 상승은 해서 끝이 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26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은 한 1,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현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6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한 990억, 거의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3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차트 보시기에 앞서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은 5.8%가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 5.9%보다는 좀 하회를 하면서 좋게 나왔지만은, 이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는 이제 67만 한 1000명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56만 한 9천 명 정도 나오면서 좀 생각보다 고용이 잘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금리는 좀 하락하고 테이퍼링이 조금 늦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이제 고용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나스닥 쪽이 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거의 한 1.8%, 금리에 좀 민감도가 높은 나스닥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후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10년 동안 좀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과 뭐 너무 낮은 이자율에 좀 맞서 싸웠다고 말을 하면서 정상적인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이제 뭐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좋은 것이라는 좀 발언을 하면서 금리가 지금 현재 조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그 영향으로 미국 채금이 조금 상승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이제 나스닥이 또 조금 지금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뭐 계속해서 뭐 좀 증시가 지금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저는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좀 고용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실업 보조 지원이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들을 이제 긴급 부육도 하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쪽은 좀 많이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육아 때문에 그냥 실업 수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자발적 실업자인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지원이 이제 실업 수당이 보조 지원이 이제 기존에는 9월까지인데 이제 미국 총 51개 주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공화당 쪽 이긴 주들이 많은데 이제 24개 주, 51개 주 중에 24개 주에서 6월 10일부터 이제 실업 보조를 종료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는 좀 자발적 실업자 수는 감소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시간당 평균 임금치는 예상치 0.2%를 상회하면서 이제 전월 대비 한 0.5%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일자리를 이제 직원들을 구하는 숫자는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자발적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임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증가를 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실 10대 좀 근로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치가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한 1.6% 정도 상승이고, 예상치가 1.6%였는데 실제로 한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나름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6월 9일 날이죠. 이제 6월 9일이 갑자기 제가 요일이 기억이 안 나네요. 6월 9일이면은 6월 9일이 수요일이죠. 6월 9일 수요일 날에 이제 중국 소비자랑 생산자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가 이제 글로벌 소비자 물가에 매우 연동이 크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이제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가 조금 이제 물가가 낮게 나오냐 높게 나오냐가 또 이제 10일 날 또 5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이제 코어 CPI랑 그거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선행돼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목 다 9일하고 10일 모두 다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때 같은 날 10일 날에는 또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이제 총 1조 8,500억 유로 이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뭐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은 좀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최소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금 긴축을 전환할지 말지가 조금 약간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뭐 ECB는 바로 긴축은 하진 않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이제 최저 15%로 일단 설정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었고요. 이는 이제 이익률이 이제 최소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들은 이제 초과이익, 이익의 이제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20% 이상을 사업을 하는 국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좀 결정이 되었고요. 워낙 이제 과거 IT 쪽 산업들이 이제 캐펙스라고 해서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좀 감가상각 비용으로 들면서 이제 좀 세금을 덜 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유효 법인세율이 원래 15%가 안 됐었는데, 좀 법인세를 이제 높아지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번 주에 가장 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처럼 그냥 9일날 중국 생산자 물가랑 10일날 이제 9일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그리고 뭐 ECB 통화 정책일 것 같은데, ECB 통화 정책은 뭐 크게 뭐 긴축일 확률은 높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파동 보시면은 사실 요즘에 파동이 조금 약간 특히 우리나라는 좀 깔끔하진 않기는 한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파동은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까지가 1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파가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떨어지면서 큰 2파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여기가 이제 3-1파는 이제 끝이 나고 지금 3-2파가 좀 하락하는 파동이 저는 좀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지금 5파였었던 것 같고요. 뭐 오랜만에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2파랑 4파 추세선을 그어서 이 3파 위에다 올려놨을 때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이 닿은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파는 아마도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아마도 저는 이제 A거나 아니면 1, 2지 않을까라고는 아직까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일단 여기가 좀 넘은 게 조금 관건이긴 한데 이게 또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고 일단 먼저 일목균형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주가가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호전이 되어 있어서 뭐 사실 뭐 좀 현물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뭐 그렇게 액티브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굳이 이제 개별적인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기준선이나 전환선을 깨지지 않는 이상은 뭐 굳이 사실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 일단 위로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다만 뭐 저는 일단 뭐 좀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추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그냥 추세대로는 일단은 냅뒀다가 그냥 전환선 기준선 이제 하회하고 26일 후행스팬까지 역전되면 이제 일부씩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한 60분봉으로 보시면은 아직 일단 이 전고점을 코스피 200으로는 넘지는 못했고요. 이제 뭐 코스피 200이나 다시 이제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엔 여기 1, 2, 3, 4, 5로 갈 때가 1파랑 4파랑 좀 겹치기는 하고요. 여기가 좀 겹치는 게 문제고 그냥 코스피랑 코스피 200을 봤을 때 지금 그냥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 여기가 여기를 또 넘어버리는 것도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파동은 조금 애매한 건 사실이긴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떨어지고 A의 1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계속 좀 약간 지그재그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뭐라 이렇게 보통 이제 삼각형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약간 파동이 이렇게 겹치는 파동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파동이 사실 상승 파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번에만 유일하게 뭐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좀 약간 여기가 제가 뭐 고집을 부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뭐 상승 파동의 모양은 아니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서 조금 뭐 빠질 확률이 더 크진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굳이 지금 뭐 120분 봉도 다 전환선, 60분 봉도 뭐 전환선 기준선 다 넘어 있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까지 뭐 다 호전돼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사실 굳이 미리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60분 봉이든 뭐 아니면 120분 봉이든 일봉이든 뭐 어떤 걸 정해 놓고 이제 딱 그 추세선 딱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그 정해진 분봉대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뭐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뭐 3주봉보다 그냥 주봉을 보시면은 일단 볼린저 밴드를 지금 일단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살짝 벌어지면서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 사실 그냥 아직까지는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를 타다가 이제 이탈을 하면 그때 조금 저는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다가 지금 벌어지는 단계여서 위든 밑이든 일단 좀 강하게 어디든 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뭐 조금 이따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나 뭐 수급이나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겠지만 뭐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더 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뭐 과거 뭐 이런 때 뭐 코로나 때 뭐 이런 때만큼은 지금 그냥 공격적으로 투자할 자리는 아니지 않나. 뭐 이제는 뭐 사실 여기가 고점은 아닐지라도 뭐 거의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어깨 이상은 충분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봉으로 보시면은
2008년도 저점인 2009년도 3월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3파, 여기가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를 그어서 3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고점하고 고점이 닿은 걸 봤을 때도 이 채널도 이제 유효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직은 추세선을 깨지지가 않았는데, 뭐 좀 깨지고 나서 저는 오히려 좀 하락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ABC로 좀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마지막 5파를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5회 1, 5회 2, 5회 3, 5회 4, 여기가 5회 1, 2, 3, 4, 5가 여기까지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뭐 최근에 좀 오르고 있긴 한데 뭐 아직 좀 정고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일본 기준표부터 일단 분봉 보시기 전에 먼저 보시면은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으로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120분 봉을 한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아직까지는 여기가 그냥 고점을 치고 나서 여기가 그냥 1, 2, 3, 4, 5로 A로 1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지 않을까라고는 뭐 여전히 보고 있는데, 뭐 만약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전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전고점이 이제 4237.75인데 뭐 전고점을 그냥 이렇게 넘어버린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일단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사실 실질 금리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거의 사실 뭐 어깨 이상은 충분히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주봉상으로도 MACD나 뭐 RSI는 이미 이제 매도 시그널 나왔고, 뭐 과거 대비해서 일단 올라가는 추세는 상당히 조금 약해져 있고요. 뭐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3주봉이나 주봉이나 다 보시면은 3주봉 같은 경우에 이미 MACD 매도 시그널 나타냈고, RSI 같은 경우도 점점 고점이 떨어지는 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주가는 뭐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는 내려가는데 보조지표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다 라면 올라가는 추세가 보통 이제 맞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뭐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또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보통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계속 다이버전스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삼봉이나 주봉이기 때문에 좀 약간 하락이 늦게 올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조금 약간 시차를 두고 올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일단 과거 대비해서 지금 추세가 엄청나게 많이 일단 약해지지 않았나라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RSI든 MACD든 지금 다 이렇게 보면 고점이 점점 이제 낮아지는 모양새고요. 조금 약간 힘이 없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히 그냥 나스닥 선물 말고 현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오늘이 이제 딱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6일 변화일이면서 이제 26일 딱 변화일이면서 이 기준선이라는 게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더한다면 이제 2로 나누는 수치거든요. 최저점은 이제 여기고 이 수치고 최고점은 여기였는데, 이제 딱 오늘 되면 이제 최고점이 이 뒤에 게 이제 없어지면서 여기까지 넘어가면서 최고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기준선이 아마 내려갈 겁니다. 이제 기준선이 내려가면서 오늘 이제 구름대 안으로 다시 주가가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랑 구름대까지 다 넘어 버렸었는데요. 이제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이 다시 재차 주가 이제 구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락하면서 일단 50일 이평이나 이 기준선을 하회하는지가 일단 뭐 조금 관건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뭐 저는 뭐 심적으로는 좀 내려간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 기준선 50일 다 상회하고 있고 26일 횡스팬 역전된 것 빼고는 다 좋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26일 횡스팬 빼고는 문제는 없지만 특히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문제는 없고요. 일단 뭐 조금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 왜냐면 조금 이게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구름대든 좀 빠르게 하회를 하면 뭐 그때 좀 손절을 하고
오히려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조금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재차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전 좀 더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보시면은 뭐 오늘 주가가 뭐 크게 변동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17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좀 중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뭐 이게 꼭 짧은 시계열엔 벌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뭐 중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뭐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조금 더 내려갈 모양이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저는 좀 심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가 다시 조금 반등하면서 일단 뭐 전환선은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라고 하기도 하락 추세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모양새입니다. 뭐 달러 원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환선 밑에까지 있기 때문에 26일 후행스팬만 뭐 역전되면은 뭐 좀 더 하락 추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여전히 일단 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WTI는 뭐 다 모든 게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원인이 물론 뭐 유가 이제 소비가 증대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선물하고 현물하고 원래 이제 보통 선물 가격이 더 높은 콘텐고 시장이 많거든요.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이제 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걸 이제 콘텐고라고 하는데 보통 콘텐고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완전 백어데이션이어가지고 이제 현물 가격이 더 높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쉘 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원래는 선물을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산을 해가지고 딱 안정적으로 딱 마진만 먹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백어데이션이다 보니까 일단 좀 그런 행동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실질금리가 오히려 좀 약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아무래도 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좀 확실히 많이 안 움직이면서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실업률이나 뭐 그런 고용 부분 특히 이제 고용 부분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 상승은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중기적으로는 조금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금은 한 10% 들고 있긴 하지만 실질 금리 때문에 조금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뭐 실질금리랑 금 움직임이랑은 뭐 사실 반대여서 실질금리는 전 올라간다고 봐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올라간다고 봐서 금 가격은 조금 조정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좀 중기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더 중기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좀 약간 금값은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는 뭐 그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고채 10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금리 빠지는 영향으로 한 2bp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좀 옐런 재무부 장관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하락폭이 사실 더 컸었고요. 금요일 날 일단 뭐 적어도 기준선은 좀 상회하고 구름대까지 넘어야 일단 조금 더 확실한 상승 추세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키스코홀딩스 보시면 뭐 키스코홀딩스 수급은 계속해서 일단 UBS 외국계에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좀 약간 방어는 하고 있고요. 뭐 거의 뭐 기준선 부근에서 그냥 큰 움직임은 나타내고 있진 않습니다. 뭐 오늘 뭐 0.76% 하락했는데 뭐 크게 사실 움직임은 없었고요. 근데 뭐 다만 좀 약간 26일 후행스팬은 좀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여서 뭐 그건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근데 다만 뭐 약간 건설 경기도 그렇고 뭐 철강 가격도 그렇고 뭐 다 양호한 상황이어서 좋은 상황이어서 뭐 2분기 실적 나오면은 뭐 그때부터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GS도 움직임은 없습니다.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나 좀 거기서 이제 반등을 하냐 마냐가 일단 뭐 관건일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추세는 나쁜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또 전환선을 일단 하락을 하면서 뭐 조금 약간 안 좋은 모습은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환선 다음에 전환선이 뚫렸기 때문에 뭐 내일이라도 재차 좀 반등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일단 뭐 좀 기준선까지 왔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기준선을 하회할 가능성도 이제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름대까지 이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좀 내려갈 확률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구름대라도 좀 넘어서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기는 하고요. 정말 최소한 뭐 이 50일 이동평균선이라도 좀 넘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LG전자는 일단 뭐 오늘 도지 모양이 나왔는데요. 뭐 볼린저 밴드 뭐 상당히 모여 있어서 이제 곧 사실 급등락은 발생할 것 같거든요. 뭐 위든 아래든 뭐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아마 아직은 뭐 사실 구름대여서 아래여서 일단 구름대라도 좀 넘고 26일 횡스팬이라도 좀 뚫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종목들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누적 수급은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2001년도부터 원래 개인분들이 71조 매도를 하다가 지금 순매수가 27조 정도 되니까 뭐 1년 한 5개월 그 정도 동안 한 98조라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를 하였고요. 그 반대 포지션으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수급은 좀 상당히 안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계속 가지고 이 주식이 올라가는 동안 플레이를 했었는데 현물은 팔았지만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기가 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이 몸이 가벼워진 상황이라 언제든 주식을 좀 하락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종목 보도록 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는 절대가치 평가는 보통 항상 좀 높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종이 보통 항상 좀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저평가인 종목이고요. 주가가 지금 한 82,000원 정도 되는데 뭐 실제로 내재 가치로 봤을 때는 한 1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한 76%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뭐 그냥 전망치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전망치를 사용하고 그냥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이제 평균치 정도를 사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 한 76%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인데 절대가치 평가로는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지만 과거에 이 삼성전자가 걸어왔던 이제 상대 가치 평가, 삼성전자가 이제 걸어왔던 길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이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 얼마나 기대할 수 있나 이 수익률을 연에 얼마를 기대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높을 때 당연히 저평가고 낮을 때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항상 한 8% 정도 되면 이제 좀 조정을 나타냈었거든요.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1월 1일 날, 1월 한 11일 날 7.9 정도 기록한 다음에 8% 하회하고 나서 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레벨상 좀 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퍼랑 PBR 보시더라도 항상 좀 사이클을 타는데 PBR 기준 2배를 하회할 때 조금 이제 상회를 했다 하회할 때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뭐 이번도 어김없이 한 그 정도 상황 되고 있고요.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일단 50일 이동평균선도 하회를 하고 구름대를 이제 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뭐 다만 뭐 전에 비해서는 뭐 전환선 기준선은 상회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겠지만 뭐 적어도 일단 이 구름대라도 조금 깨고 나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봉상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전환선 기준선 이제 역전되어 있고요. 물론 뭐 전환선은 상회를 했지만 일단 곧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도 별로 좋지는 않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롯데케미칼, 이제 거의 순수화학 업체인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제같이 한 24%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한 28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전망치를 적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치 평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다만 이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보다는 뭐 바닥 이제 올라갈 여력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과거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조금 더 있는 것은 사실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경기를 많이 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보다는 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PBR이나 뭐 펄을 보시더라도 뭐 펄은 조금 네 높긴 하지만 이제 좀 낮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작년 실적 영향이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는데 트레일링 퍼여가지고요. 뭐 PBR로 보시면 뭐 충분히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막 상승 여력이 엄청 많지는 않은 그냥 그런 수준이다라고는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뭐 거의 다 이제 하락 이제 하회를 하고 있어서 구름대도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26일 프랭스팬도 역전돼 있고요. 뭐 차트는 뭐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인 것 같고요. 뭐 전환선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 기준선 다 주가가 이제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26일 프랭스팬도 뭐 거의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가 이제 금융 쪽은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시면은 일단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번 개별 종목 예전에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국고채 10년하고 KB금융 주가랑 상당히 동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금리는 좀 튀고 주가는 못 따라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따라서 결국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사실 주가가 금리를 더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근데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과거 대비해서 사실 은행 주식은 뭐 아직까지도 뭐 저평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차트 보시면은 뭐 밸류에이션 상은 여전히 저평가고 뭐 차트상으로도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이제 호전이 돼 있어서 뭐 특별히 차트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은행주는 뭐 중기적으로도 크게는 안 좋진 않지 않을까 뭐 괜찮은 편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조금 아쉬운 건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주가 상승이 좀 많아서 뭐 그건 조금 아까운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레벨 자체가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고 오히려 과거 대비해서 뭐 사실 밸류에이션은 뭐 그렇게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금 많이 올랐다가 아쉬운 거지 뭐 밸류에이션이 높지는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 한번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주가가 계속 200일 빨간 색깔 선이 이제 200일 이동 평균 선인데요.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면 뭐 그때 이제 무너질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1, 2, 3, 4, 5 1파 떨어지고 나서 A, B, C로 2파하고 뭐 전 여기가 3회 1, 3회 2, 그 다음에 3회 3 이런 식으로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주봉상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주가가 하회하고 있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됐고 26일 횡스팬도 이제 역전될 모양새기 때문에 뭐 모양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양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드릴 종목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코스피로 한번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이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치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뭐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 매우 주식이 저평가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이 시점에는 주식이 고평가다라고 해서 이제 내려가게 됐었고 이 당시에도 주식이 저평가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이 당시에 주식이 저평가다라고 해서 주식이 올라갔었습니다. 현재는 뭐 과거 저점 수준까지 이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미국 쪽이랑 같이 있는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뭐 거의 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준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미국 쪽이 더 심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제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데 국내 금리가 조금 더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국내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코스피, S&P 뭐 퍼랑 트레일링 같은 경우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 펀드요. 이제 리딩으로 했을 때는 한 21에서 2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BR 같은 경우는 지금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고요. 2008년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소위 이제 테이퍼링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던 2013년 테이퍼링하고 시행은 이제 2014년인데 발표가 2013년에 있던 테이퍼링이랑 많이 비교하지만 뭐 그때에 비해서 금리는 똑같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이 뭐 수익성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금리나 수익성은 비슷하고 일단 밸류에이션만 한 2배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는 뭐 트레일링 코스피 퍼고요. 이 코스피 퍼랑 뭐 PBR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한 23조 4천억 정도 되면서 아마도 이게 아마 역사적 사상 최고치인 것 같고요. 뭐 거의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것 같고, 신용잔고는 뭐 지금 거의 뭐 압도적인 이제 매우 이제 과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하락하고 나서 뭐 최대 한 6개월, 뭐 1년 안에는 꼭 증시가 고점을 치고 이제 바닥을 쳤거든요. 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지표 좀 간단하게 전주 대비 변한 거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은, 이제 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급준비금 뭐 용어나 이런 거는 이제 자 화폐 이제 이거 통화 정책이랑 뭐 화폐 발행 구조, 뭐 양적 완화, 그리고 뭐 이제 재정 정책 관련해서 영상 하나 교육 영상에 보시면 카테고리에 올린 게 있거든요. 뭐 좀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전에 좀 유동성 분석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니면 예전에 이제 올렸던 유동성 분석 영상은 다 좀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어서 뭐 그걸 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지급준비금은 그냥 현금의 이제 상업은행,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냥 지금 예금에 이제 쌓여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게 이제 미국 지표고요. 지금 현재 뭐 소폭 오히려 살짝 감소하는 추세에서 살짝 좀 약간 반등은 한 상황이고요. 크게는 이제 감소하지 않았고,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 이제 미 재무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해서 찍어놓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속 재정 정책 지출하면서 이제 1.8조 거의 한 1.9조 달러 정도 수준에서 뭐 현재 거의 0.7달러 정도, 0.8조 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1조 달러 정도 재정 지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시중에 지금 돈이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매월 800억 달러 이제 국고채 사주고 있고 400억 달러 MBS 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부채 계정입니다. 이제 부채 계정 같은 경우에 이 자산에 이제 반대되는 부채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채 계정 같은 경우에 보시면 리버스 레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다 돈이 실물로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 흘러가고 있는 돈, 왜냐면 부채가 이제 줄면 자산이 줄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조금 막기 위해서 지금 리버스 레포로 임시 방편으로 좀 부채를 늘리고 있지만, 이 리버스 레포 자체가 이제 큰 규모를 오랫동안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이 뭐 아주 긴 시간 내에는 아니고 뭐 꽤나 빨리 연내에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업은행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하락하면서 60.5% 정도 되고 있고요. 예대율은 뭐 거의 역사적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매번 이제 영상에서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이제 과거 2000년도나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실제로 예대율이 이렇게 100% 정도 됐었거든요. 다 실물 경기가 좋아서 증시도 잘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대율이 60.5%밖에 안 되거든요. 돈이 많이 풀린 건 맞는데
이 풀린 돈이 다 예금에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보라 색깔이 예금이고 이제 빨간 색깔이 대출인데요. 원래 이제 대출하고 예금하고 이게 비슷한 축으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예금만 푹 올라가고 대출은 안 늘면서 통장에 다 돈이 그냥 쌓여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돈 자체를 이제 지급준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코로나 이후로 매우 급증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이제 풀리면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지금 돈이 풀리지 않고 다 통장에만 묶여 있는데 그럼 지금 증시는 왜 상승하고 있을까? 많이 상승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풀린 돈들이 다 예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단기 자금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시중에 단기 자금이 되게 많아지면서 이 지급준비금도 이제 단기 자금에 들어가는데요. 단기 자금이 많아지면서 이 실질 금리 자체가 되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2013년 테이퍼링 전에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었죠. 이 좌측 실질 금리는 좌측인데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이제 금리가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다만 이때도 보시면 테이퍼링 하자마자 바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실질금리가 결국 플러스로 돌아가면 이번에 지금 올랐던 이유도 다 이제 유동성에 의한 금리가 낮아져서 주식이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조금 고밸류에이션은 좀 용인되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향후에 진짜 진정한 랠리는 이 돈이 진짜 이제 풀려 나가면 이 예금이 이제 결국은 대출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예대율이 높아질 거거든요. 이 예대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부채가 줄게 되겠죠. 지급준비금이 주니까 지급준비 줄면서 부채가 줄고 그러면 이제 연방준비은행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테이퍼링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물로 돈이 풀리면서 단기적인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질 금리가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면서 조금 약간 증시가 조정을 꽤나 크게 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 풀린 돈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서 주가는 이제 더 상승하지 않을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주가가 실질 주가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결국 명목적인 그런 주식 가치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이제 코스피는 사실 파동도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봐도 파동이 이렇게 복잡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이 이렇게 다른 걸 본 것도 저도 처음인 것 같고 해서 뭐 좀 약간 어려운 장이긴 하지만은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애매할 때는 그냥 일목균형표 뭐 괴선으로 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뭐 미국이든 뭐 나스닥이든 뭐 S&P든 일단 뭐 괴선을 보시면서 뭐 괴선으로 지금은 조금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오늘 나스닥이 26일 변화일이어서 뭐 그때 변화일 때 뭐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지 변화일이어서 이렇게 주식이 전환이 될지 방향이 왜냐면 전환일이 아니라 변화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딘가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그것도 그냥 관전 포인트로 오늘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그냥 이제 외부 다른 나라 한번 증시 이제 미국 말고 한번 보시더라도 뭐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름대에서 조금 막힌 것 같고요. 구름대를 이제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 26일 횡스팬도 거의 가까이 왔는데 호전이 될지 아니면 이제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타고 내려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고점을 이제 넘냐 마냐가 유로스톡스도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유로스톡스는 뭐 저는 일단 뭐 쐐기형으로 보는데요. 여기가 1파, 2파인데 여기 3파를 이제 여기까지로 보느냐, 뭐 여기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3파를 그냥 1, 2, 3, 4, 5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뭐 3파, 4파, 여기가 1, 2, 3, 4, 5로 뭐 이렇게 또 볼 수는 있어가지고 이게 근데 다만 일단 1, 2, 3, 4, 5파가 이렇게 1, 2, 3, 4, 1, 2, 3, 4 이렇게 4, 5파가 4파 저점하고 1파 저점이 절대 겹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겹칠 수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쐐기 파동일 때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여기가 이제 오파가 한 번 더 남았을지 안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오파가 일단 나오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오파였든 한 번이 더 남았든 나오고 나서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 상단에서 좀 약간 조정 보이고 나서 지금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일 평균편도 아직까지는 호전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모양인데요. 특히 이제 증시 모양이 일단 뭐 전환선 부근에서 일단 좀 지지를 보였었는데 전환선을 이제 내일 하회하는지 안 하는지가 일단 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RSI나 MACD를 봤을 땐 조금 이제 과열 구간인 것 같기는 하고요. 뭐 따라서 일단 뭐 좀 그냥 추세적으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고요. 뭐 좀 중기적으로는 전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좀 차트들 모양도 좋진 않아서 좀 조심하시는 거를 뭐 매번 일단 네,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추세선 깨지기 전까지는 뭐 현물은 특히나 뭐 공격적으로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지켜보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깨지면 뭐 그때 한 매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뭐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